네, 저는 이제 이거 뭐 논쟁이 있는 방인데 저는 지금 홍콩 두아르 이런 걸 아주 그냥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왕가이를 좋아하는 여기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주 그냥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아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나 이럴 때 그 왕우인가? 왕우 나오는 그 홍콩 영화 그 무협 영화, 외파리 영화 이런 거 본다면은 그다음에 저는 이 홍콩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뭐 주윤발 무슨 뭐 이런 그또 영웅모색 아니 서극의 서극. 용문객잔 용문객잔. 그건 봤습니다. 그건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홍콩 노화를 아주 증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경멸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엉터리로 영화과에서 교수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영화를 보다가 그때 아마 제가 2006년부터 건대 영화과에 관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이 무간도를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 무간도랑 그다음에 히치코크의 사이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영화는 아까 어 대표가 아무래도 조직 문화에는 좀 관계가 없으니까 갱 이런 데니까 잘 설명 못했는데 하여튼 두 사람의 정체성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양조위는 경찰에서 폭력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고 그다음에 유덕화는 폭력 조직에서 경찰에 심어놓은 스파이인데 둘이서 서로 정체성 혼란을 느끼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그 홍콩이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를 하다가 중국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자기가 홍콩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근데 그 전에 홍콩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의 그런 걸 많이 향유하고 있었고, 특히 영어. 그러니까 홍콩 출신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 할리우드 가서 다 성공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그 친구들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배경이 그 홍콩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 그것을 배경에 둔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는 사실 그게 별로 관심이 없죠. 뭐 홍콩인이 그럼 넘어가고 막 우리랑 관계없는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학이나 영화 작품이나 이런 데 볼 때 뛰어난 작품, 소위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은 기존의 영화의 어떤 그런 것을 틀을 부수는, 깨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 서양 문학에서 가장 걸작이라고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를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돈키호테가 왜 유명한 세상이 됐냐면 돈키호테 나오기 전에 스페인에서 기사도 소설이 엄청 나왔어요. 정준호, 그러니까 이 어저이 같이 예쁜 아가씨가 위협을 당했는데 정준호 같이 멋있는 기사가 나타나서 짜잔 하고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소설이 엄청 유행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행하니까 그냥 너무 수준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지금 조폭 영화들처럼 이게 뭐 아무나 조폭 영화를 만들고 이런 난리치니까.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기존의 기사도 소설을 다 뒤집는 겁니다. 정준호 같이 멋있는 기사가 아니라 저같이 늙고 병든 돈키호테가 나와서 뭐 풍차에서 덤벼들고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그 어떤 문학이나 예술의 그 중요한 점이 기존의 문학의 장르나 이런 걸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첫 번째 점은 우리가 볼 때는 정체가 홍콩 누아르, 그 말도 안 되는 누아르 있잖아요. 그 막 총을 난사하고 기관단총을 쏘고 마치 우리나라의 조폭 영화처럼 막 칼질을 하고 이런 영화가 너무 상에 박혔는데 이게 바로 그걸 깨버린 거예요. 여기는 정말 총질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배우들 사이에, 역들 사이에 긴장감. 그런 거를 총격전 안 벌이고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기존의 홍콩 누아르, 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미국 갱 영화, 또 한국의 뭐 조폭 영화, 이런 게 그 관행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어요. 그 점이 이제 이 영화에 제가 추천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라는 것은 픽션이니까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하고 악당이 있죠. 그럼 둘 다 잘 안 죽어요. 주인공과 악당은 마지막 순간에 대개는 악당이 산화를 하죠. 아주 멋지게 죽든지
아니면 주인공도 마지막 순간에 뭐 죽든 살든 이러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들, 그러니까 그 황국장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악당 인물 이름 뭐지? 한친도 조폭의 보스고 그다음에 그 양조위도 중요한 인물인데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죽는다고. 저 사람이 왜 죽지? 그러니까 기존 영화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영화는 다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절정을 향해 가다가 악당이 죽든지 주인공이 죽든지 이런데 이거는 주인공이 다 갑자기 죽는다고. 여기 그 황국장이 이렇게 갑자기 영화의 반 정도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친도 곧 얼마 있어 죽고 양조위도 완전히 개인데 죽는단 말이죠. 그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개죽음이다. 그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영화의 그 문법을 완전히 깬 거죠. 우리 보통 익숙한 문법은 그러잖아요. 영화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짱 죽거나 악당이 뭐 사나 아주 멋지게 죽는 건데 우리 조폭 영화도 그러잖아. 마지막 순간에 마동석이가 누굴 때려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주인공이나 악당이나 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나 악당도 어떤 주연이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는 것이 어쨌든 대중적인 장르니까 사람한테 그 관습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첫째 홍콩 누아르나 모든 조폭 영화나 땡 영화의 기존 문법을 깼다는 점. 둘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문법. 주인공이나 악당은 마지막 순간에 멋지게 산화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죠. 사실.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이게 철저히 그 불교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 그 홍콩 누아르나 미국 갱 영화나 한국 조폭 영화의 기존 문법을 완전히 부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인공이나 악당의 그것도 영화의 기존 문법을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화를 너무 산뜻하게 잘 만들었다. 이거는 뭐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장 다음 주까지 그 무간도를 보고 오지 않으면 니들은 내가 기관단체로 쏴 죽이겠다. 홍콩 누아르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